나이키 에어조던도 아니고요, 에어맥스도 아니고, 컨버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운동화예요. 안녕하세요, 콜렉터TV의 김민태입니다. 오늘 촬영할 주제가 뭐냐면 컨버스의 모든 것에 관련한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컨버스는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 회사예요. 물론 그 나이키가 있는데 나이키는 완전 넘사벽이고, 그 컨버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운동화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고요. 나이키 약간 스포츠 운동화 쪽이라고 하면, 컨버스는 운동화긴 한데 약간 스포츠성보다는 약간 패션 운동화 쪽에 좀 더 가깝고, 그리고 의류들도 보면 나이키에서 나오는 옷들은 주로 이제 운동복이나 약간 뭐 테크니컬적인 소재를 사용한 어떤 그런 뭐 프로페셔널한 운동복이라고 치면, 컨버스의 어떤 그 클로딩 웨어들은, 그러니까 의류들은 약간 뭐 패션, 그래서 뭐 맨투맨이나 지버 후드티처럼 컨버스는 조금 패션 쪽에 좀 더 가까운 어떤 스포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컨버스는 그 1908년도에 미국에서 마르키스 컨버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이 브랜드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컨버스 하면 1996년도에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프리스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요즘에 어린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스프리스 컨버스라고 많이 알려져요. 왜냐면 그때 스프리스가 컨버스랑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스프리스 컨버스인지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프리스 컨버스가 아니고, 이제 스프리스랑 컨버스랑 두 개의 회사가 별도의 회사인데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스프리스라는 회사가 컨버스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그 반고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컨버스를 다시 계약을 맺어가지고 컨버스를 독자적으로, 이제 스프리스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 더 포인트가 뭐냐면 2003년도에 이제 나이키가 컨버스를 먹어요. 그러니까 인수를 해요. 그 미국 나이키닷컴 그러니까 미국의 US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이키 안에서 컨버스 운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몰랐죠. 혹시 여러분들은 컨버스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컨버스 하면 보통은 아마 운동화 뭐 이런 걸로 아마 떠오를 텐데, 사실 컨버스는 그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떤 수식어가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 컨버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운동화예요. 나이키 에어조던도 아니고요, 에어맥스도 아니고, 컨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운동화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게 뭐 있냐면, 약간 그 제임스 딘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랑 제임스 딘이 엄청 사랑한 운동화로도 알려져 있어서, 약간 컨버스는 컬처, 약간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키처럼 운동화 뭐 실용적이고 막 되게 기능이 좋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미국의 그 패션 아이콘으로 라이프 로렌 리뷰했을 때처럼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 조사를 해보니까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데이터로 봤을 때 10억 켤레가 팔렸대요. 누적 판매량이. 컨버스 운동화가 10억 켤레. 지금도 뭐 매년 꾸준하게 팔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195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또 나왔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50년대 이후에 좀 이제 산업화가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막 이러면서 그 팝 아티스트들이 엄청 많이 신어서 유명해진 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유명했는데, 지금으로 비교를 하자면 G드래곤 씨가 갑자기 뭐 이지 부스터나 뭐 예를 들면 뭐 오프화이트 운동화 신어서 확 그게 뜬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신어서 그 컨버스 올스타가 엄청 유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컨버스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08년도에 매사추세츠라는 주에서 시작을 해요. 매사추세츠?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매사추세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알든 그 구두 리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매사추세츠라는 주가 있고, 거기 안에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에서 알든이 처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컨버스도 마찬가지. 같은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 안에 몰든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본사를 설립을 했고, 그때 당시에 처음 이름이 컨버스 러버 슈즈 컴퍼니, 이런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가, 그때 제가 그 알던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MIT 뭐 공과대학도 있고 약간 그 프레피에 같은 꽃을 피웠다는 그런 뭐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가 약간 신발 이런 산업이 엄청 발달한 지역인 거를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가 있죠. 구두뿐만 아니라 운동화도 되게 잘 만드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컨버스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알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엔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컨버스도 이때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미국 군인들 있죠. 군인들한테 운동화를 만들어주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컨버스는 사실 우리가 요즘엔 청바지에 잘 어울리고 뭐 면바지에 많이 신고 하는데, 원래 컨버스가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원래 사실 그 시초가 농구화였습니다. 이거 몰랐던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신기하죠? 요즘에 농구하면 뭐죠? 요즘 농구하면 약간 뭐 에어조던, 당연히 조던이죠. 조던이고, 아니면 뭐 르브론 제임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컨버스를 신고 농구를 한다고? 약간 그거를 어떻게, 그 기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20세기인가 이때 약간 되게 발명적인 획기적인 농구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농구화는 컨버스 운동화보다 더 약간 기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척 테일러라는 농구 선수가 컨버스로 들어오면서 운동화를 디자인해서 척 테일러 올스타라고 해서 컨버스에서 농구화를 양산하게 되는데, 이게 왜 좋았냐,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왜 획기적이었냐면 그 농구 코트가 좀 약간 좀 뻑뻑뻑 하잖아요. 그래서 컨버스가 그 운동화 밑에다 고무를 막 대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도 좀 잘 되고, 농구 선수들이 점프슛을 했을 때, 점프를 하고 착지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컨버스가 농구화로 자리를 잡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뭐 그것까지 다 조사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거 뺄게요. 너무 또 지루하면 안 되니까. 농구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물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버스가 처음으로 말 그대로 캔버스죠. 면직물, 좀 물집이 덜 잡히게끔 유연할 수 있는 면직물을 사용해서 만든 운동화가 캔버스 원단이고, 그게 바로 이제 컨버스의 시초가 된 거죠. 컨버스에 판매가 되는 점포수가 얼마인지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 일단 월드와이드지, 일단 뭐 우리나라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2,000개의 소매점이 있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0개국. 나는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네. 전 세계에 과연 몇 개국이 있죠? 혹시 전 세계적으로 몇 개국이 있지? 잘 모르겠네요. 네? 193개. 똑똑하시네. 작가님이 하세요. 나 그냥 일어날 테니까. 나 못하네. 엄청 똑똑하시네. 나보다 더 똑똑하시네. 작가님이 하세요. 나 갈게. 농담이에요. 빈정은 하는 거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컨버스 보면 원형 안에 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그 연도가 써 있고, 여기 척 테일러라고 써 있는 게 실제 척 테일러 선수가 사인한 거를 그대로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척 테일러가 농구 선수고, 농구 선수가 들어와서 디자인해서 만든 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나이키 에어 조던 같은 거죠. 그 마이클 조던이 운동화를 이제 물론 디자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던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처럼 척 테일러도 농구 선수니까 컨버스의 척 테일러,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대표 CEO는 그 짐 칼훈이라는 사람인데, 그 짐 칼훈이라는 사람이 컨버스를 딱 들어와서 딱 본 거예요. 지금 경영이 이제 악화가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컨버스를 어떻게 살려야 되지? 컨버스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딱 짐 칼훈이라는 사람이, 야, 컨버스는 옛날부터 약간 패션 아이콘이지 않았나 해서 이때부터 콜라보레이션에 엄청 투자를 했대요.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랑 그 콜라보를 한 적이 있고요. 심슨, 그 만화 영화 심슨 아시죠? 심슨하고도 콜라보를 했고요. 영국의 록밴드 블랙사바스랑도 콜라보레이션 했고요. 그 앤디 워홀,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아티스트니까. 앤디 워홀하고도 콜라보를 했고요. 아무튼 이때부터 뭐 콜라보 제품들 한정판이 나오면서 컨버스가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도 요즘 똑같은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보면 요번에 뭐 했어요? 나이키 베이퍼맥스가 오프화이트랑 콜라보해서 대박 났죠.
아디다스 뭐 했습니까? 이지 부스터가 카니 웨스트 같이 콜라보해서 이지 500, 이지 뭐 750, 뭐 350에서 뭐 어글리 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앞으로의 양상이 컨버스가 머리를 빨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화든 옷이든 뭐든 간에 물론 자기의 어떤 색깔을 고유하게 가져가는 건 좋지만 가끔씩은 너무 고인물이라고 하죠. 너무 한 가지로 계속 가면 좀 약간 사람은 실증을 느낄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의 협업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그 컨버스가 이걸로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